신태용의 믿을 수 없는 매직,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아시아를 뒤흔든 인도네시아 축구의 대반전을 이끈 한국 감독의 지시에 연령별 대표팀 최강국인 우즈베키스탄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예상 못한 움직임으로 판을 뒤흔들어 버렸다. 인도네시아 모든 축구 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가 끝난 후 신태용 감독의 발언에 눈물 찌으며 얼마가 되던 간에 당장 재계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연령별 대표팀 최강자라 평가받는 거친 축구, 일명 깡패축구의 우즈베키스탄이 U23 아시안컵 4강에서 만나 치열한 한판을 펼쳤습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집필하는 도하의 기적은 3, 4위전에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 수 위 상대인 우즈베키스탄과 전반까지 대등히 맞섰으나 후반에 무너지며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월드컵 진출의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대회는 다가오는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하는 무대로 상위 3팀이 본선 진출권을 얻고 4위 팀은 기니와의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진출권을 다투는데요. 준결승에서 이긴다면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인도네시아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우즈베키스탄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쉬운 3, 4위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이번 경기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관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쉬운 패배에도 축구 팬들은 거리로 나와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고 있고 특히 자카르타 투데이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끝까지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몇 수 위의 상대로 평가받는 우즈베키스탄에게 맞불을 놓으며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을 즐겁게 하였다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 신태용 감독의 예상치 못한 인터뷰까지 더해져 인도네시아 현지는 현재 눈물바다로 변해버렸는데요.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연령별 대표 최강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일명 깡패축구에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신태용 감독의 전술하에 선수들은 그동안과 다른 움직임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감독 한 명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가운데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을 서두르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자신들이 설치했던 덫에 스스로 걸려버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져들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올림픽 문턱 4강전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0대2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상대의 슈팅이 여러 차례 골대를 강타하는 등 운까지 달아줬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속도와 높이에서 밀리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후반에 선제골을 넣으며 새 역사를 쓰는 듯했으나 비디오 판독 VAR 끝에 취소돼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는데요. 이번 대회 14골을 넣으며 무실점이라는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마저 제압하며 오전전승을 기록했고 점유율 68%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축구를 보였지만 신태용 감독의 변칙적인 전술에 혀를 내두르는 장면 또한 나왔습니다. 특히 후반 31분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이 맞아떨어지며 추격골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후반 36분 인도네시아 선수의 어리석은 파울이 레드카드를 받으며 추격골의 불씨가 꺼지고 아쉬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초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번 대회 직전 일부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아직 여전히 신태용 감독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은 오는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4월에 열리는 U23 아시안컵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에만 재계약을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신태용 감독은 또다시 감동적인 인터뷰로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대회는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라 했습니다. 호주 카타르 요르단과 경기했고 우리는 2위로 당당히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강이자 우승 후보라 평가받는 한국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축구의 시작일 뿐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경기 남았습니다. 끝까지 선수들과 우리 대표팀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신태용 감독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폭풍오열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신태용을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과 구두협의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신뢰성 없음에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즉각 축구협회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신태용 재계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와 팬들이 다른 여론을 보이는 것은 과거 박항서 감독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몸값 협상의 수단으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공을 인정하지 않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 축구협회처럼 이미 유럽 감독을 내정해놓고 신태용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었다는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지도자와 함께 성장한 동남아 국가들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이름값만 있고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는 감독들로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완전히 몰락해버린 베트남입니다. 동남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틀에 선수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동남아 선수들의 체형과 체력 그리고 성장 환경과 선수단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한국 감독들은 그동안 해왔었던 관습과 관행, 식단까지 모두 바꿔버리며 선수들을 변화시켜 나갔고 결국 결과로 증명했지만 각국의 축구협회는 이것이 감독의 능력이 아닌 선수단의 능력으로 오판하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돈 밝히는 유럽 감독들에게 정권을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몸값은 현재 150만 달러 전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활약상과 월드컵 최종 예선과 월드컵 출전 티켓이 늘어난 상황에 본선 진출까지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최소 200만 달러, 하나 약 26억 원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태용 감독이 피파 랭킹 172에서 142까지 올려놓고 3차 예선 진출이 유력한 인도네시아에서 남아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분석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이 계약서대로 잘 진행될지 아니면 또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예상치 못한 분석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모국 한국과의 경기인 것입니다. 과연 신태용 감독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변칙적인 전술로 경기에 임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재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전문 매체 BOLA에서는 24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단 한 달여밖에 계약 기간이 남지 않은 신태용 감독이 23세 대표팀을 이끌고 기적과도 같은 8강에 진출하며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신태용 매직에 빠지게 만들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신태용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극성맞은 축구팬들이 축구협회를 물리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반협박성 메시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지난 3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하자 이례적으로 선수단의 라커룸까지 찾아와 신태용 감독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고 그 자리 선수들 앞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 현지어로 이미 재계약에 성공한 것 같은 뉘앙스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선수들의 SNS와 친분 있는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퍼져나갔지만 신태용 감독은 이날 뒤늦게 통역의 도움을 받고 사태를 파악한 후 고려해보겠다라는 짧은 대답을 남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신태용 감독은 재계약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에도 합의하지 않았고 이틀 전 인도네시아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온 재계약 소식은 축구협회의 언론 플레이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대회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팀에는 한 가지 그동안과 다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들 중 유독 이중국적 선수들이 많아 그동안 봐왔던 키가 작고 왜소한 동남아 선수들이 아닌 큰 키에 피지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직후 쓸만한 선수들이 없다는 큰 고민에 빠졌고 보수적인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카타르처럼 연고가 없는 브라질 선수를 돈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태용 감독이 생각해낸 방법은 다름 아닌 유럽에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선수들을 찾아 나선 것인데요. 피파의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기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3경기 이상 뛰지 않고 최소 3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팀으로 뛰지 않은 경우에 국적을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인도네시아 혈통을 갖고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찾아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며 찾아가 설득하고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부 리그나 3부 리그 혹은 변방리그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설득한 신태용 감독의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난 것인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데에 이어 이제는 앞으로 10년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신태용의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지략이 완전히 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대표팀들을 이끌었었던 나이 많은 유럽 감독들이나 자국 축구협회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 협회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기만 하고 자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감독들과 다르게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다수의 실력 있는 이중국적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소집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남아있는 자국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발전하고 하나의 팀으로 모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60년간 축구 후진국이었던 이유는 태생적인 피지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를 극복해야지만 아시아에서 8강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신태용 감독은 식단과 피지컬 트레이닝을 진행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어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들며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꿔놓았다. 왜 그가 한국에서 여우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신태용 감독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